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충 메이크업 할 때와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좋구나, 이렇게 하면 좋구나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베이스는 스파츌러를 쓰면 좋다고 들어서 듬뿍 떠서 펴바르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쓰던 퍼프나 아니면 그냥 새 퍼프를 그대로 두드리죠. 그냥 전체적으로 고르게 바르는 거에 집중을 해요. 이렇게 눈가도 팍팍팍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냥 한 번에 다 발라요. 그리고 발랐는데도 여전히 잡티, 붉은기, 모공이 보여요. 그러면 또 덧바르게 돼요. 묻혀서 이렇게 또 덧바르게 되죠. 가려질 때까지. 눈 밑에도 꼼꼼히 발라요. 그리고 리퀴드 컨실러로 안 가려진 곳 또 덧바르죠. 그리고 컬러는 아까 쿠션은 21P를 사용했으니까 컨실러도 21C를 골랐어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리게 돼요. 이렇게 컨실러를 바르면 가려진다고 해서 이렇게 발랐는데 생각보다 다 가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잡티가 좀 눈에 띄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래도 커버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두껍고 답답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커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내 원래 피부에서 조금 더 좋아진 듯한 느낌? 모공 커버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다크서클도 커버는 됐지만 여전히 눈 밑 고랑은 살짝씩 보여요.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베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파츌러로 펴바르는 이유는 최대한 얇게 분포하기 위함이거든요. 스파츌러로 듬뿍 떠서 바르는 건 약간 의미가 없어요. 바르는 양은 많으면 안 돼요. 피부에는 적게 바를수록 좋아요. 일단 피부에 무리가 안 가요. 피부가 편안하니까 지속력도 길어집니다. 조금만 떠서 이 상태에서 바로 바르지 마시고 한번 덜어요.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만 묻힐 거예요. 너무 길게 다 묻힐 필요 없이 한 이 반 안 되게 기울여서 모서리에만 얇게 쭉 묻혀요. 이렇게 조금만 묻혔어요. 스파츌러는 모공에 강해요. 모공이 잘 채워지거든요. 모공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긁어서 분포해 주시면 돼요. 모공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면 볼에 그냥 발라주면 되고요. 저는 여기 모공이 커서 여기 위주로 두세 번 정도 긁어줘요. 그러면 모공이 채워지거든요. 모공을 한 번 긁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서 한 두세 번 정도 힘있게 긁어주시면 속까지 다 들어가서 메워집니다. 다른 부분도 도포를 하죠. 얇게. 이거는 최대한 얇게 바르려고 이 과정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속이 비치듯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곽까지 다 채워서 바르면 안 돼요. 여기까지 두껍게 발라버리면 내 얼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피부 메이크업도 두껍고 텁텁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이 외곽은 남은 양으로만 쓸어줘야 돼요. 그래서 도포를 애초에 안쪽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프로 빨리 두드려야 되잖아요. 매트한 상태로 두드려버리면 쿠션 파운데이션의 촉촉함을 퍼프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촉촉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착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퍼프는 촉촉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스트 아무거나 사용해서 이렇게 몇 번 뿌려주시면 돼요. 오일리한 미스트 말고 그냥 수분감만 있는 미스트.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면 쿠션을 아주 소량만 묻혀요. 이게 푹 눌러버리면 많이 묻어서 가볍게 쓸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얇게 묻어요. 그리고 손등에 한번 체크해야 돼요.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묻혀주시면 퍼프가 젖어서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훨씬 밀착력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 줄 건데 요철이나 모공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매끈한 피부 부분은 가볍게 두드려 주시기만 하고, 그리고 모공과 요철이 많은 부분은 중지만 사용하세요. 중지만 누르면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죠? 좁은 면적으로 힘있게 쓸어주세요. 이게 모공과 요철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두드린다고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직접 쓸어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어주고 나면 뭉쳐있죠? 이건 그냥 가볍게 두드리면 사라져요. 아까 스파츌러로 엄청 얇게 도포했잖아요. 피부가 비칠 만큼. 근데 제가 모공과 요철 사이사이를 아주 잘 메웠기 때문에 정말 얇게만 발랐는데도 이쪽과 비교해보시면 매끈해 보여요. 그리고 이 외곽 안 발랐잖아요. 그냥 이 경계지지 않게 여기를 두드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잡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다 발라주세요. 근데 그냥 제 피부처럼 조그만한 잡티 빼고는 크게 커버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바르지 마시고 남은 양으로만 경계지지 않게 두드리는 거예요. 안 발랐는데도 차이가 없죠? 경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가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쿠션 파운데이션은 제형 자체가 묽어요. 조금 더 물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실러는 더 물기가 없어요. 컨실러가 커버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국소 부위는 컨실러로 커버를 하는 거고, 파운데이션 쿠션으로는 전체적으로 톤을 깨끗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묻혀요. 지금 퍼프 표면에 너무 겉돌아 있죠? 이 상태로 바르면 두껍게 발립니다. 여기서 덜어내도 되고 아니면 손등에서 덜어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흡수시켜줘요. 이마에서는 어디가 외곽 부분일까요? 이쪽이 외곽 부위죠. 여기까지 꼼꼼하게 다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마가 너무 넓어 보여요. 내 얼굴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만 발라야 됩니다. 나 이마가 너무 좁아. 그러면 다 바르셔도 돼요. 이쪽도 저는 모공이 크거든요. 여기 모공 큰 분들 많이 계세요. 중지 사용해서 쓸어주는 거예요.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살살. 여기는 또 각질이 많은 부분이어서 살살 쓸어줬죠? 그 다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까지 연결. 이렇게 잡티가 있는 부분은 꾹꾹 눌러서 조금 더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눈썹 아래 여기도 연결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칙칙하면 아무리 베이스 다 해놨어도 계속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밑에도 연결. 눈두덩은 안 바릅니다. 눈화장이 더 잘 번지고 섀도우가 뭉쳐버려요. 조금만 묻혀서 턱을 살살 발라주고 인중은 두껍게 발라버리면 금방 껴요. 얼마나 많이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진짜 극소량만 발라주세요. 살짝 바르기만 해도 커버됩니다. 이런 잡티가 안 가려지는 거지 피부 톤은 가려져요. 얇게 발라도 너무 양이 없어서 조금만 묻히고 흡수시켜주고 이제 코를 바를게요. 코 모공이 있으니까 쓸어줘야죠.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기만 해도 잘 채워져요. 이 퍼프가 촉촉할수록 모공은 더 잘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더 양을 덜어낼게요. 거의 없는 양으로 이제 콧대리 연결. 콧대도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일단 뼈대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여서 피부가 정말 얇거든요. 이쪽에 두껍게 바르면 그냥 베이스가 정말 두껍게 느껴져요.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없는 양으로 지나가기만 해야 돼요. 톤만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1차 다 발랐거든요. 콧볼 바깥쪽이랑 눈 밑은 컨실러만 사용할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방법입니다. 눈 밑, 콧볼, 피부 엄청 얇죠? 근데 계속 움직여요. 잘 무너져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커버가 많이 필요해요. 다크서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혈관 보여서 붉고 모공도 크잖아요. 정말 극소량만 발라야 되는데 잘 뜨는 부위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은 컨실러 하나만 딱 바르고 끝내는 거죠. 뭐 쿠션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까지 발라버리면 너무 많이 발라지게 되니까 꾸덕한 커버력 높은 제품 하나만 바르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밀착이 잘 되고 진짜 오래가요. 제가 메이크업하고 그대로 자서 다음날 아침에 보여드렸던 지속력 메이크업 영상 있잖아요. 저는 정말 공들여서 하면 진짜 잘 안 무너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커버가 덜 됐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그래서 퍼프에 또 묻혀요. 그래서 양 조절했고요. 중심부 위주로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줄게요. 지금은 정말 살살 바르고 있어요. 꾹 눌러버리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1차적으로 발라진 상태여서 너무 많이 바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2차로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다 빼서 그냥 살살 얇게 한 겹만 씌운다 이런 느낌으로 2차로 바를 때는 저는 코는 안 바르거든요. 코가 정말 잘 뜨기 때문에 컨실러만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 제가 쿠션은 21 핑크톤을 발랐거든요. 컨실러를 똑같이 21C 핑크톤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붉은기 커버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예 안 가려진다는 건 아니에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아무리 베이스를 핑크톤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컨실러를 21N 이런 노란기 있는 걸로 바르는 거예요. 지금 둘 다 21호인데 이건 핑크빛이고 이건 노란기잖아요. 핑크빛을 붉은기 있는데 바르면 더 붉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기를 가릴 때는 노란빛이 좋아요. 붉은기가 아예 없는 거. 그리고 이런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숱이 많은 브러쉬 아무거나 사용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묻히고 바로 바르면 안 되고 약간 덜어내요. 퍼프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콧볼을 커버할게요. 이 퍼프로 다 발라버리면 주변부까지 다 묻잖아요. 근데 주변이 다 얇은 피부잖아요. 쉽게 뜨기 때문에 이 얇은 피부에 발라지지 말라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만 딱 커버하는 거죠. 쿠션으로는 더 두껍게 발라야 가려지는 거를 컨실러로는 얇게만 발라도 딱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붉은기가 사라졌죠? 모공도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할 거예요. 스파츌러로 이렇게 큰 모공은 한 10번은 긁어줘야 커버되거든요. 여러 번 채워질 때까지 긁어주는 거예요. 퍼프로 살살 두드리기. 모공이 아주 매끈하게 채워졌죠.
그 다음에 저는 커버하자마자 바로 코에만 파우더를 해요. 유분이 올라온 다음에 그 상태에서 파우더를 하면 이 모공 커버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유분이 올라오기도 전에 얼른 이 커버를 코팅시켜버려야 돼요. 코가 매끈해졌죠?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 커버는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바꿔서 묻히고 덜어내기. 항상 덜어내기.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에 얇고 고르게 골고루 묻어요. 눈 밑은 왜 브러쉬를 바꿨냐면 이렇게 얇은 브러쉬들이 더 얇게 펴발라지거든요. 다크서클 바르기에 적합해요. 저는 다크서클이 붉고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빛의 컨실러를 쓴 거예요. 다크서클이 붉은기가 없이 칙칙하다면 핑크빛을 써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컨실러로 바르니까 워낙 커버력이 강해서 얇게만 발라도 이렇게 커버가 잘 돼요. 그리고 컨실러를 직접 얼굴에 도포해서 펴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면 훨씬 더 얇고 고르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찍어서 바르지 않고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크서클 가린 다음에 이제 아까 안 가려졌던 잡티들 이번엔 작은 브러쉬에 묻혀요. 항상 브러쉬는 가리고자 하는 것과 크기가 비슷하면 돼요. 다크서클 크기에 맞는 브러쉬를 썼잖아요. 잡티에 맞는 크기를 쓰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느냐에 따라 브러쉬가 달라집니다. 작은 걸 가리니까 당연히 브러쉬가 이렇게 작아야 돼요. 그냥 퍼프만 사용하면 안 가려져요. 이렇게 하면 잡티가 다 가려졌죠? 그리고 여기 약간 푸른빛 도는 거 보이세요?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눈썹을 뽑아서 초록색이에요. 이런 초록색은 스킨톤으로 잘 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치 컬러를 쓰면 돼요. 이건 홀리카에서 이렇게 피스 컨실러가 나오거든요. 피치 셀먼 컬러인데 이렇게 양 조절해서 이쪽도 커버해줄게요. 누드빛으로 하면 안 가려져요. 이런 푸른기는 붉은 톤이 있어야 됩니다. 눈 밑에도 살짝 푸른빛이 보이거든요. 커버하는 것도 살짝만. 이래서 컬러 코렉터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베이스 메이크업은 입체감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냥 피부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꺼진 곳을 채워 보이는 역할도 해요. 피스 컨실러에 크림 아이보리가 있어요. 밝은 컬러거든요.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양 조절하고 조금만 묻혀야 돼요. 고르게. 꺼진 곳들 이렇게 채워서 볼륨감도 넣고 생기도 주고 입체감도 주는 거죠. 하이라이터를 그냥 반짝이는 펄만 바르는 분도 있는데 베이스 과정에서 컨실러로 밝혀주시면 훨씬 차올라 보이고 입체감이 달라져요.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브러쉬로 묻혀서 얇게 도포한 다음에 퍼프로 톡톡톡톡. 그리고 콧볼 바깥쪽에 진짜 소량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두드려서 콧볼 그림자를 지우는 거예요. 코가 좀 더 작아지라고. 코의 경계선을 좀 흐리게 만들었고요. 이 미간도 볼록해 보이고 팔자주름도 볼륨감 있어 보이고 입가도 여기가 그늘지면 되게 처져 보이거든요. 여기도 밝혀지는 거예요. 주름에 끼기 쉬우니까 적은 양으로 얇게만. 그리고 다크서클을 커버했어도 눈 밑꼬랑은 커버가 잘 안 돼요. 워낙 깊게 패여 있거나 지방이 볼록해 보여서 잘 커버가 안 되거든요. 이 컨실러를 골고루 묻혀서 눈 밑꼬랑이 얇으니까 똑같이 비슷한 크기의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예요. 늘 가리고자 하는 것과 크기가 딱 맞아야 돼요. 브러쉬는.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이 눈 밑꼬랑을 커버하죠. 이것만 커버해줘도 훨씬 안색이 맑아져요. 그리고 퍼프로 경계진 부분만 톡톡톡톡 살살 이렇게 하면 눈 밑꼬랑도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가 완성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진짜 적은 양을 얇게 발라서 피부가 너무 가볍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실제로도 되게 갑갑한 느낌이 아니라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국소 부위만 이렇게 다 꼼꼼하게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얇지만 커버는 100%된 그런 베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베이스 하잖아요? 너무너무 오래가요. 잘 무너지지도 않아서 저는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면 밖에 나가서 피부 수정 화장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저도 대충 하면 무너집니다. 파우더로 넘어가면 이렇게 팍팍 묻혀서 이렇게 털어요. 두드리면서 발라요. 영역별로 어떻게 나눠서 발라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생각나는 대로 발라요. 근데 파우더를 하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베이스가. 그래서 파우더를 하면 피부가 더 보송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모공도 드러나고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요. 근데 영역을 어디로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위에 해야 얼굴이 보완되겠네? 내 인상이 좀 달라지겠네? 라는 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필이 가는 대로 바릅니다. 이렇게 찍어줘서 바르고 퍼프로 두드려요. 이렇게 블러셔를 발랐는데 뭔가 피부가 지저분해지는 느낌? 이렇게 잡티가 더 드러나요. 화장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점점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연한 것 같아서 또 더 바를게요. 이번엔 뭔가 얼룩지고 너무 진해진 느낌? 그러면 쿠션 또 묻혀요. 또 묻혀서 다시 발라.
맨 처음에 베이스 했을 때보다 더 여기 피부가 두꺼워진 느낌이에요. 수정하고 계속 덧바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블러셔가 유행이니까 파우더 타입도 덧발라요. 이렇게 바르죠.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바르고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쓸면서 이 블러셔가 진한 건지 연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 진하구나, 또는 블러셔가 다 날아가서 안 보이구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리고 요즘 코랑 턱에도 하는 게 유행이라 그러니까 턱에도 한번 발라보고 코에도 발라보고. 근데 이게 루돌프 같기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베이스를 하자마자 바로 파우더나 다른 메이크업을 진행하지 않고 블러셔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를 하지 않아서 피부가 약간 끈적일 때 블러셔를 하면 블러셔가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더 지속이 길어지거든요. 발색도 더 잘 나올 거예요. 파우더 하면 이미 가루가 입혀졌기 때문에 발색이 좀 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리퀴드나 크림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뭉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찍어서 발라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덜어서 바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덜고 퍼프 여러 개 쓰면 세척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퍼프를 돌려서 반대쪽에 블러셔를 묻혀요. 중지만 사용해서, 왜냐면 블러셔를 너무 넓게 바르지 않으니까 세 손가락을 다 쓰면 안 돼요. 중지만 사용해서 이렇게 묻히면 딱 좁은 면적에만 묻어서 블러셔 바르기 아주 편해져요. 여기에 직접 도포하지 않고 이렇게 퍼프에 먼저 묻혀주고 바르면 얼룩지지도 않고 피부 커버도 덜 벗겨져요. 그리고 블러셔 바르는 위치는 제가 정말 많이 설명해드렸었는데, 바르는 곳으로 시선 집중이 되니까 바깥쪽에 바르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이고 아래쪽에 바르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인다는 거. 얼굴이 넓어 보이기 싫다면 안쪽에 발라주시고,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싫다면 위쪽 위주로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얼굴이 너무 짧아지면 답답해지기 때문에 너무 위쪽보다는 살짝 아래로 내릴 거고요. 얼굴이 좁아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안쪽에 할 겁니다. 아래, 안쪽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얼굴형 보완을 위해서 블러셔 위치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할수록 조금 귀여운 느낌이 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도 조절하시면 돼요. 약간 아래, 안쪽에. 이렇게 직접 도포했을 때 단점은 양 조절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붉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퍼프에 묻혀가면서 하면 처음에 연하게 바르고 계속 덧바르면서 진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붉어지지 않거든요. 커버도 안 벗겨지고. 그리고 바를 때는 살살 해야 돼요. 세게 눌러버리면 여기 커버가 또 지워져요. 그냥 힘을 아예 빼야 돼요. 힘 아예 빼고 살살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다시 퍼프를 돌렸어요. 쿠션 묻어있는 쪽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경계 부분을 두드려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컨실러 쪽으로 이렇게 경계 부분만 두드려주면 블러셔가 물들인 것처럼 보여지고 블러셔가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 안쪽을 건드려버리면 블러셔가 사라지니까 경계 부분만 섬세하게 살살살살. 언제까지 칠해야 적당한 걸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보셔야 돼요. 가까이서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농도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조명이 없는 분들은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방향에서 봐야 돼요. 또 달라 보여요. 자, 이렇게 블러셔를 했는데 커버가 아주 조금만 지워졌거든요. 컨실러에 크림 블러셔 조금 섞는 거죠. 틴트 섞어도 되고요. 둘 다 묻혀서 붉은 컨실러 만들어주면 되고, 이거 너무 귀찮으면 이런 핑크나 피치 컨실러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벗겨진 부분만 세필 브러쉬로 살살. 퍼프로 하거나 큰 브러쉬로 수정하다 보면 블러셔가 지워지고 사라지잖아요. 블러셔를 보존하면서 커버만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작은 브러쉬로 벗겨진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블러셔 수정 다 됐죠? 그리고 지금 블러셔가 되게 은은하니까 이 발색도 조금 높이면서 더 지속력을 오래 가게 하려면 파우더 타입을 이 위에 덧바르면 돼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데 메이크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블러셔만 계속하면 너무 과해서 진해질 수도 있고 메이크업 농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 파우더 블러셔를 하면서 한 번 더 진하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양으로 코끝에 살짝 발라주고 턱 끝에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없는 분들은 헤어라인에도 살짝. 이거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일단 붉은기 자체만으로도 은은한 음영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턱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요. 코가 조금 더 오뚜게 보이면서 짧아져요. 그러니까 쉐딩의 역할을 해주는데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칙칙해지지 않고 화사해져요. 화사한 음영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는 은은하게만 해도 돼요. 좀 더 컨셉추얼하게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 더 색감을 진하게 해도 돼요. 근데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너무 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볼보다는 연하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파우더를 할 거예요. 쉐딩 전에 파우더를 해주시면 쉐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덜 뭉치고 얼룩지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어서 파우더를 해서 끈적끈적한 거를 좀 잡아줄게요. 브러쉬에 콩콩콩 묻힌 다음에 그냥 이렇게 털어주는 것보다는 휴지에 눌러주면 좋거든요. 휴지가 아무래도 약간 거칠거칠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 브러쉬 속으로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흡수가 잘 돼서 바르면서 속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살 칠하기만 해도 아주 얇게 고르게 잘 입혀져요. 코는 아까 했으니까 건너뛰고 이 요철 있는 부분, 앞볼 전체적으로 다 해도 돼요. 매트한 걸 원하면 다 해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남겨두시면 좋아요. 여기 광대뼈랑 볼 이쪽, 눈썹 끝, 턱 끝 이었을 때를 V존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앞은 튀어나와 보이고 뒤쪽은 들어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경계선이 이쪽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윤광이 돌면 V존이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쪽은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매트하게 한다고 해도. 그리고 되게 피부가 건강해 보여요. 이쪽에서 광이 나오면. 피지 많은 쪽, 팔자 쪽은 이렇게 매트하게 눌러주고 눈썹도 눈썹 바로 위 이쪽에 광이 나면 인상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인상이 더 강해 보여서 여기를 눌러줘요. 광이 돌지 않게끔. 이때도 역시 살살 해야 베이스 안 벗겨져요. 살살. 꼭 필요한 윤광은 남겨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광은 다 죽여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고 정리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쉐딩 다들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쉐딩을 발라요. 근데 이걸 칠하는데 뭔가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느낌은 없어요. 음영은 좀 생긴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느낌? 그리고 보통 이쪽만 그냥 생각하면서 여기만 칠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쉐딩 블러셔 하다 보니까 커버가 많이 지워졌어요. 근데 이 위에 컨실러를 다시 바르면 또 쉐딩 블러셔가 다시 지워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코 쉐딩도 이렇게 콧대야 높아져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요. 코가 높아진 것 같은데 약간 얼룩진 느낌? 코 쉐딩을 했는데 모공이 더 부각된 느낌. 코가 더 지저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코가 확 작아져 보이거나 오똑한 느낌보다 그냥 얼룩진 느낌? 이제 외곽 쉐딩을 할 건데 외곽 쉐딩 컬러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쿨톤으로 해버리면 이 외곽이 잿빛이 돌잖아요. 그럴 때 약간 떼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넓은 면적은 완전한 잿빛보다는 잿빛과 웜톤이 좀 섞인 게 좋아요. 물론 또 피부톤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많이 창백한 분들은 웜톤 비율을 줄이고 얼굴이 또 약간 주황빛, 갈색빛 도는 분들은 웜톤 비율을 높이면 돼요. 어쨌든 둘을 섞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외곽 쉐딩 컬러가 나와요. 근데 섞기 귀찮으면 저는 아예 섞여진 듯한 컬러로 나온 쉐딩을 추천해드리거든요. 웜톤과 쿨톤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컬러여서 외곽 쉐딩은 이 컬러를 써볼게요. 한번 묻히고 막 바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고르게 묻혀야 돼요. 컨실러도 고르게 묻혀서 발랐잖아요. 쉐딩, 블러셔, 아이섀도우 다 똑같아요. 대충 묻혀서 막 하면 군데군데 발라져 있고 되게 얼룩져요. 이렇게 둥글리듯이 앞, 뒤로 둥글리듯이 묻혀주세요. 처음에 넉넉하게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지나 제품 뚜껑에 눌러주세요. 역시나 이 거칠거칠한 면이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매끈한 제품 뚜껑보다는 이 휴지를 더 추천해드리는데 편하신 대로 이렇게 눌러서 흡수시키는 거예요. 겉도는 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골고루 얇게 입혀져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를 때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피부 커버 다 벗겨져요. 여기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살살. 가장 끝부터 하는 거예요. 끝부터. 여기가 가장 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계속 묻혀가면서 해요. 어디까지 들어오냐? 정면 봤을 때 내가 깎고 싶은 부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쉐딩이 효과가 있습니다. 쉐딩은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해야 돼요. 저는 옆광대 밑에는 약간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많이 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광대 칠하고 여긴 건너뛰고 이 밑에를 칠해요. 여러분 얼굴 봐가면서 패인 부분은 건너뛰고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쉐딩은 여기만 하면 안 돼요. 연결돼 있는 부분도 다 칠하는 거예요. 턱뼈 밑에 이 목, 그 다음 귀까지 여기가 연결이 돼야 옆에서 봤을 때 여기만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쉐딩을 하고 났을 때 커버가 벗겨질 수 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수정하냐. 이렇게 어두운 컨실러가 있어요. 저는 샌드 컬러 사용할 건데 내 피부톤보다 어두운 컬러로 또 세필 브러쉬 사용해서 지워진 부분만 커버하는 거예요. 왜냐면 쉐딩 칠한 부분은 어둡기 때문에 내 피부톤에 맞는 걸로 커버하면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코 쉐딩도 이 제품 그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 제품이 없다면 쿨톤 계열을 써주시면 돼요. 외곽과는 달라요. 외곽은 되게 넓은 부분인데 코 쉐딩은 좁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시선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 색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코 쉐딩으로 인식되지 않고 색깔
쉐딩로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림자 같은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코 쉐딩은 잿빛 컬러로만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연한 색깔 위주로 쓰고요. 이렇게 양 조절 꼭 해야 돼요. 아이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아이홀과 눈썹, 코가 붙어 있거든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눈썹 쪽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 아이홀 모양대로, 굴곡대로 이 곡선이 보이죠? 아이홀 곡선. 이쪽에 살집이 많아서 안 보인다면 눌러보세요. 이 안구가 만져질 거예요. 이 안구 모양 따라서 칠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안구를 따라서 칠하면서 미간 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세게 하면 안 돼요. 커버도 벗겨지고 얼룩지니까 살살 두드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깔이 딱 입혀지거든요. 꼭 쉐딩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음영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콧대도 연결하는 거예요. 내 코 길이가 길어지고 싶지 않아, 짧아지고 싶어. 그러면 이 콧대는 밑에까지 칠하면 안 되고 눈 쪽에서 사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길어 보이니까 이쯤에서 사라져야 돼요. 더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코가 너무 짧은 분들은 코가 더 짧아 보이면 되게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밑에까지 연결. 콧방울 있는 곳은 이런 얇은 브러쉬로 바꾸는 거예요. 콧방울 모양을 따로 잡지 않아도 돼. 그냥 높아만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 똑같은 브러쉬로 하면 되는데 저처럼 코가 좀 넓은데 이걸 좁히고 싶다. 더 오똑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통통한 브러쉬로 콧볼 칠하면 계속 통통한 모양으로만 남거든요. 그래서 얇게 만들려면 브러쉬를 얇은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한 컬러를 묻히는 거예요. 또 덜어주고 진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모양을 얇게 잡아주는 거예요. 쭉 이렇게 칠하고 반대쪽도 U자 모양인데 약간 끝에는 뾰족하게 V자로. 그러면 더 코가 뾰족하고 오똑해 보여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제 다시 큰 브러쉬로 이제 퍼트려요. 저는 모공이 되게 컸잖아요. 이거 열심히 커버했기 때문에 이 커버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살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커버가 덜 벗겨지거든요. 쉐딩을 했을 때 되게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살살 두드리기. 이쪽을 약간 진하게 얇게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딱 이렇게 잡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 밑에도 칠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럼 코가 더 높아 보이고 입술 딱 들어가는 부분 이쪽도 칠해서 입술이 더 볼륨감이 있어졌죠? 입술 밑에도 이렇게 입술에 음영을 넣으면 입술이 더 볼륨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여백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까 컨실러로 했잖아요. 그 위에 코팅하는 느낌으로 밝은 파우더. 요즘에 이런 무펄 하이라이터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털어주고 볼륨감을 한 번 더 살려주는 거죠. 조금씩 다른 제형으로 여러 번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커요. 콧대랑 코끝, 팔자 쪽, 콧볼, 턱끝 밝혀서 하이라이트 했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엄청 얼굴이 입체적이죠? 단이들 이번 영상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1편, 2편으로 나눠봤어요. 한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담으면 보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베이스, 블러셔, 쉐딩까지 보여드렸고 나머지 메이크업은 다음 주에 2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보러 와주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편에서 만나요, 단이들. 감사합니다.